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직장인들의 직장 건강보험 비용이 내년에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미 전역에서 전기요금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속도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LA를 포함한 10대 도시에서 노숙자 캠프 철거를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27일 발생한 미네소타 가톨릭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총기와 탄약을 구매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고 미국엔 없는 일본의 천연자원과 의약품에 대해선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미국은 거의 모든 일본 수입품에 대해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 쟁점인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동일한 대우이자 일본이 원했던 조건입니다. 이 밖에 미국에 없는 일본의 천연자원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혜를 주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새로운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의 수출을 확대해 대일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전반적인 무역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약속한 5,500억 달러, 우리 돈 76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통해 미 행정부가 수십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제조업을 확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초 일본은 지난 7월 22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상호 관세 15%에 기존의 일본에 부과하던 관세율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상 논란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면서 행정명령 서명이 지연됐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관세 협상 행정 절차가 먼저 마무리되면서 한일 자동차 관세 격차가 발생해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고전하진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미국 직장인들의 직장 건강보험 비용이 내년에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복리후생 컨설팅 업체 머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내년에 보험료를 평균 6에서 7%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고용주는 인상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대부분 공제액과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이번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5년간 가장 큰 폭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전기요금도 물가 상승률의 2배 속도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평균 5.5%가 올랐으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와 메인 지역의 전기요금은 25% 이상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6가구 중 1가구는 전기요금을 체납해 총 240억 달러 규모의 미지급 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783억 달러로 전월 대비 3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수입은 3,588억 달러로 5.9% 늘어난 반면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중국, 스위스와의 적자 확대가 전체 적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8월 국가별 상호관세 본격 시행을 앞둔 기업들의 재고 확대와 자본재 수입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중단 위기가 UCLA뿐만 아니라 UC 계열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제임스 밀리켄 UC 총장은 어제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방정부의 지원 중단 위협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UC는 매년 170억 달러 이상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이 가운데 99억 달러는 메디케어, 57억 달러는 연구자금, 19억 달러는 학생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리켄 총장은 만약 지원이 끊길 경우 최소 40억에서 5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UCLA는 연방지원금 5억 달러 이상이 중단됐고 추가로 12억 달러의 벌금 요구를 받았지만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LA를 포함한 10대 도시에서 노숙자 캠프 철거를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신설되는 전담반이 각 지역 정부와 협력해 캠프 철거부터 숙소 제공과 보건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들도 잇따라 차량 노숙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호세시는 시 전역에서 생활용 차량을 견인하기 시작했고 샌프란시스코는 RV 차량 주차 제한 조례 시행에 나섰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LA 카운티 노숙자 수는 72,300여 명으로 2년 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보건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오늘 진행된 연방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백신 정책 개편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의 전격 해임, 자문위원 교체를 두고 과학적 근거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여야 할 것 없이 쏟아졌습니다. Sir, you're a charlatan. That's what you are. You're the ones who conflate chronic disease with the need for vaccine. The public has seen measles outbreaks, leadership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questioning the use of mRNA vaccines. Americans don't know who to rely on. If we don't end this chronic disease, we are the sickest country in the world. 케네디 장관은 CDC가 제 역할을 못했다며 해임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네소타 가톨릭 학교 총기 난사범이 총기와 탄약을 구매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총격범 로빈 웨스트먼은 사건 발생 4일 전 매장을 방문해 권총을 구매했습니다. 다만 그가 구입한 총기는 사건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7일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어린이 2명이 숨졌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웨스트먼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애틀 지역 한 버스 안에서 청소년 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16일 밀크리크 세이프웨이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두 청소년 그룹 사이의 몸싸움이 총격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CTV 영상에는 싸움 직후 버스 안팎에서 서로 총을 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으며 지금까지 청소년 2명이 체포됐고 경찰은 추가 용의자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플로리다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마스코트 탈을 쓴 직원이 신용카드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7월 탈라엘시 경찰은 척키치즈 매장에서 인형탈을 쓰고 일하던 41살 제멀 존스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바디캠 영상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스코트 쥐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존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소량의 마리화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주택단지에서 쓰레기 트럭이 주택과 차량을 들이받고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웨스트 헤이븐 주택단지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트럭이 언덕을 굴러내려가 차량과 주택을 들이받고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Obviously very concerned because the front of our house is smashed in by a garbage truck and we have a lot of damage from fire, smoke, and water.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소방당국은 트럭이 작업자들의 통제를 벗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네, 어제 리스본 전차 탈선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인 사망자가 확인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2명이 사망했고 전체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케이블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들의 신원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 16명 중 절반인 8명의 신원이 파악됐고 이 중 2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5 cidadãos portugueses, 2 cidadãos sul-coreanos, que tivemos a prestimosa colaboração desde a primeira hora da embaixada deste país, elemento suíço, identificado, uma vítima suíça identificada através de Interpol. 앞서 우리 외교부와 리스본시 당국은 부상자 중 한국인 1명이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포르투갈 당국은 아직 사망자 8명의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 수거된 서류 등을 토대로 사망자 중에 캐나다인 2명과 독일, 미국, 우크라이나인이 각각 1명씩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 수가 23명이며 이 중 6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포르투갈 당국은 사고 당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대통령과 총리 등 정부 주요 지도자들이 추도식과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Estamos num dia de luto nacional. É luto de Lisboa, mas é luto de Portugal. É uma hora de luto. 포르투갈 당국이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이르면 5일 정부 항공철로 사고 조사청에 초기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사고가 난 케이블차는 언덕이 많은 리스본에서 가파른 경사길을 이동하는 수단입니다. 별칭으론 푸니쿨라로 불리는데 매년 350만 명 넘게 이용하는 리스본의 상징이자 관광 명물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오는 26일까지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복원기록 사진전이 열립니다. 전국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무료 안과 진료 행사가 열립니다. 국제의료선교단체 비전케어 서비스 서부지부는 LA 총영사관과 오픈뱅크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LA 아이캠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안과 전문의 5명이 참석해 무료 시력 검사와 백내장 검사 등을 실시하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약하면 됩니다. 내일 발렌시아에 한국 학교가 개교합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과 교장단은 내일 오후 6시 트리니티 클래식 아카데미에서 11번째 주말 한국 학교를 개교하며 우수교사 5명이 유치반부터 4학년까지 학생 약 120명에게 한국어와 문화 등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관리 운영하는 국외소재 문화유산재단 미국 사무소가 연방국가사적지 지정 1주년을 맞아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지난 800일 동안의 공사 현장을 기록한 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한미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문화교류의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는 20일 오로라시에서 한국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콜로라도 한미청소년 문화재단은 오로라시에 위치한 이자카야 일식당 주차장에서 축제를 개최하며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와 사물놀이, 케이팝 댄스 등 공연과 제기차기, 공기놀이 등 전통 놀이 체험, 떡볶이와 달고나 등 한국의 대표 길거리 음식들도 소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마이크 코프만 시장이 직접 참석해 9월 21일 콜로라도 한국 문화의 날로 공식 선포할 계획입니다. 타코마 한인회와 뱅크 오브 호프가 공동으로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24일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첫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한인들을 위해 모기지 이자 제공과 모기지 포인트, 주거용 에너지 크레딧 등 세제 혜택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북중러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중국 전승절 행사 직후 미국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산 원유를 사주지 말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정상들과 통화했습니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에게 전쟁 자금줄이 되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를 돕는 중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북중러 정상이 반미 결속을 과시하자 미국도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도 추진했지만 진전은 더딘 상태입니다. He knows where I stand and he'll make a decision one way or the other. Whatever his decision is, we'll either be happy about it or unhappy. And if we're unhappy about it, you'll see things happen. 6년 만에 이루어진 북중 정상회담을 두고는 북한이 중국과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공영 라디오 NPR은 북한군 파병 등을 포함해 최근 북한 외교 정책이 러시아에 집중돼 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런 평가를 전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란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직후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상우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어제 저녁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민대회당에 마련된 회담장에 환한 얼굴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2시간 가까이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中方愿同朝方加强战略沟通，密切交往合作，深化治国理政经验交流。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동지들이 그 축제이자 바로 우리의 경사입니다. 만찬 의겸한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에서의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북중은 국제 및 지역 사안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우호는 변치 않는다고 화답했습니다. 회담을 끝내고 나서는 김 위원장이 퇴장하는 영상도 공개됐는데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최선희 외무상, 현송월 부부장 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방중에 동행했던 딸 김주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김 위원장의 차량 행렬이 현지 시간 어젯밤 9시 50분쯤 베이징역에 진입하는 모습이 SBS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약 15분 뒤 10시 5분쯤 베이징역을 출발해 평양으로 향하며 2박 3일간의 김 위원장의 다자 외교 데뷔 무대를 마무리했습니다. 올 때도 20시간 넘게 걸린 만큼 평양에는 오늘 저녁쯤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눈 대화가 생중계 중이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72살로 동갑에 장기 집권하고 있는 두 사람의 대화 주제는 장기이식과 불멸의 삶이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북중러 세 정상이 나란히 선두에 서서 전승절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세 국가의 결집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인데 이때 중러 정상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들립니다. 올해 72세로 동갑인 두 사람의 대화 주제는 수명 연장과 불멸이었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나눈 대화는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이 먼저 수명 연장 얘기를 꺼냈다며 대화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В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умаете, что люди смогут жить 150 лет и дольше? Там хирургические всякие, связанные с заменой органов, они позволяют человечеству надеяться на то, что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не так, как сегодня. Так,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разный, но тем не менее. 시진핑과 푸틴은 각각 13년과 25년째 집권하고 있으며 헌법을 개정해 연임 제한이란 걸림돌도 없앤 상태입니다.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터놓은 두 사람이 전 세계 앞에서 불멸에 대한 대화를 나눈 건 이번 전승절 또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 됐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네, 한국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을 최초로 산 사람이 김상민 전 검사란 증거를 특검팀이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에게 공천을 주려고 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가짜 반클리프 목걸이와 함께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를 확보했습니다. 크기에 따라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이 그림에 대해 특검팀은 유통 경로 추적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이 해당 그림 구매자들을 역추적해 조사한 결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매 과정에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지인들을 통해 이화백 그림의 구매를 부탁했고 실제 구매로 이어졌다는 미술계 관계자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한 겁니다. 특검팀은 또 해당 그림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통해 진품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공천이나 공직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직접 전화를 걸어와 김 전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김 전 검사는 공천에서는 탈락했지만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전격 임명돼 정권 최고위 측에 비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화백 그림과 관련해 나라면 그런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오빠가 장모 집으로 옮겨다 놓은 고가 그림 구매에 김 전 검사가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김 전 검사에 대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김 전 검사는 관련 입장을 묻는 SBS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김 여사 측은 관련 내용을 들은 바가 없고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중국의 한 연구진이 임신부터 출산까지 할 수 있는 임신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개발이 상당히 진행됐고 1년 안에 출시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중국 연구진이 로봇과 인큐베이터를 연결해 세계 최초로 임신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1년 안에 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가격은 우리 돈으로 1,900만 원. 연구 책임자는 싱가포르 난양 이공대 출신의 장치펑 박사로 전해졌습니다. 如果机器人妈妈可以批量生产，我们会不会像对待流水线产品一样，渐渐淡忘了对生命的敬畏？ 이 소식이 국내에도 보도되자 난임 부부에게 도움이 될 거다. 심각한 저출산 해결책이라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과 생명윤리를 저버린 행위다. 장기를 팔거나 전쟁에 이용될 것이라는 등의 반발이 엇갈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년 안에 실현 가능한 기술일까?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인공자궁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양을 가지고 실험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아를 만들어서 인공자궁에서 키우는 방법은 없어요. 동물의 경우도. 미국 연구진이 새끼 양을 인공자궁에서 딱 4주 생존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인간을 출생시킬 임신 로봇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허무맹랑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팀은 장치펑 박사에게 직접 확인하려고 난양 이공대에 이메일로 문의해봤습니다. 대학 측은 박사 학위자들을 모두 찾아본 결과 장치펑이란 인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양 이공대에선 지금까지 임신 로봇 연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9월 4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